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국갤럽 그 수도권 분위기가 국민의힘에게 꽤 좋았거든요.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 물론 5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갑자기 15%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어떤 당의 지지도가 한 곳에서, 서울에서 15%포인트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뿅 하고 공수부 부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땅에 충돌한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두 사람 때문이다. 이종섭하고 황상무 때문이다. 황상무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우리나라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자들하고 뭐 밥자리인가 뭔 자리인가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황상무가. 뭐 저희 언론계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강원도 도지사 하려다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서 MBC 기자가 그 밥자리에 같이 있는데 MBC를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한다는지 뭐. 예. 1980년대에 있었던 그 육군 정보사 요원들 3명이 그 월관 중앙에 기고문을 하던 그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을 아침 7시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칼로 찔렀잖아요. 3명이 와가지고 아침에. 그 전에 계속해서 무슨 협박 전화인가 하다가.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성이 오씨입니다. 이 왼쪽 대퇴부인가,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칼로 찔른 겁니다. 육군 정보사령부 요원 3명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죠. 아침에 내가 8월이었습니다. 8월 달에 한 신문사의 사회부장이 아침 7시쯤에 서울 강남 청담동 어디 아파트 근처 어디입니다. 30대 젊은 남자들한테 칼로 찔렸으니까. 그때 뭐 들리는 말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살렸지, 하마터면 뭐 목숨을 죽을 뻔했을지도 모른다 얘기 듣는데, 뭐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이고, 다행스러운 건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낯선 현대 포니 차량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차량 번호를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환들이 차 타고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 경비원이 적어놓은 그 포니 자동차 번호를 나중에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차량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 40년 전. 아니 황상무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예? 국가의 정보기관이 언론인을 백색태를 한 건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MBC 기자 앉혀놓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는 귀국을 해라. 자진 귀국을 해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런 말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해외 공관장이잖아요. 자기 본인의 뜻대로 그 귀국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수지역 이탈 아닙니까? 호주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호주 대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비대위원장 말을 듣고 귀국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해외 공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거는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시나 명령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라 나가라 하는 명령은 공무원이니까 명령에 따라야죠.
자기 마음대로 뭐 휴가 오듯이 서울에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외교장관 혹은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아마 이 개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자유 낙하하듯 곤두박질 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의견을 낸 것이겠지요. 집권 여당 총선을 23일 앞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고 그다음에 황상무 회칼 테러 얘기로 은근히 겁박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던 그 사람 자진 사퇴를 해라. 거취의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하는 자리지 아니 어디다 대고 그 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실에 수석 보고 나가라 들어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본인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이 어제까지인데 오늘 아침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딱 낸 겁니다. 기자들은 다 뿌렸어요. 거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안성 발언 어제 그걸 완전히 발로 차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비속어를 XX를 때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디다 대고 해외 공관장은 한동훈 네가 들어라 말아 할 사람이 아닌 거야.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한동훈 네가 뭐 어떻게 하라 말아 할 그런 자리가 아닌 거야. 너는 선거에나 신경 써. 너는 그리고 저 공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어떻게 해외 대사 공관장하고 대통령실의 수석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가 상대편 회사가 저쪽은 말이야 뭐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래. 그래서 뭐 그 사람 일단 관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큰 신뢰 아니에요. 그쪽에도 엄연히 인사권자가 있는데 오너가 있고 거기도 회장 사장이 있는데 그쪽에 뭐 고위 간부라고 누구에 그 사람 그 회사 다니는 게 아니야. 나와라고 그래.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국가에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크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제가 읽어봤더니 잠잠케 쓰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곳곳에 아주 이렇게 응어리 뭉친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입장문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 입장문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뭐냐? 입장문의 내용인즉슨 그냥 제가 외운 걸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인즉슨 해외 공관장이 무작정 들어와가지고 공수처에서 소환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거기 매우라는 안 넣어도 되는 말 같은데 넣었어요. 이거는 감정이 묻어나는 부사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미 공수처 조사를 4번을 받았다. 그리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또 공수처도 허락을 했다. 이 말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 그 문장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또 집어넣었어요. 왜 거기다 공수처가 허락을 했다. 허락이란 2글자를 넣었습니까? 공수처는 출국 금지에 대해서 불허하고 허락하고 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국 금지는 오로지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도 총리도 아니고 법무장관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제1항 법무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항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뭐 4항 5항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출국 금지에는 6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짜리는 재판받고 있을 때, 1개월짜리는 수사받고 있을 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냐? 공수처를 말하는 거죠. 왜? 이종섭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종섭 호주 대사는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 출국을 금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을 법무장관에 보내면 법무장관이 그걸 이제 결재를 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거죠. 그러나 공수처 자체가 형식 논리상으로 봤을 때 허락을 할 수 있는, 뭐 너 나가도 돼 이렇게 허락하는 기관은 분명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참 저는 우리 대통령실도 참 저보다 뭐 100배쯤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공수처가 그런 입장을 밝히자 그 공수처의 그러한 설명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또 대통령실이 맞받아쳤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자고 싸움합니까? 사태에 누가 더 옳고 그런가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실이 아라리 콜콜이 공수처하고 모든 걸 맞대응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공수처의 입장문은 그 자체로 법률적 용어로서의 완결된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 대통령실은 마치 시비 붙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위한 출국 전 공수처에 잦은 출두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해 주시면 맞춰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국이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이종섭이 이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제가 이제 이만 4시간 동안 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언제 또 와야 됩니까? 이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겠죠. 거기까지는 법률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그걸 놓고 허락을 했다. 출국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한 겁니다. 기자는 다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 허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것과 대통령 대변인실이 언론기관에 보내는 공식적인 공지문을 통해서 공수처가 이종섭의 출국을 허락했다라고 묻바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사건 관련인에 대해서 해당인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공수처는.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또 뭐라고 반박했느냐?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그 용산 대통령실이 법률적인 절차에 따른 그 용어와 해명 또는 설명, 반박 이걸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써서 해야지 나중에 꼬투리 잡힐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 돼서 대통령실이 이제 그렇게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제안을 발로 걷어차고 정말 어디라도 한 방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과 그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황상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까 날마다 회의인데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의 입장하고 오늘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민감해서 그런지 기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그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 유성정당, 국민의 미래 오늘 비례대표 후보들 이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종섭 문제가 옆에서 갑자기 불거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다만 오늘 아침에 그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그대로 간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이걸 두고 이제 제2차 윤한 갈등 뭐 이런 얘기 작년에 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충돌. 이걸 그때 그거를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이제 그게 한번 부딪혔었는데 그때 얘기를 윤한 1차 갈등. 이번에 것을 윤한 2차 갈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거를 아무튼 이 상수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아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긴즉슨 이걸 갈등 국면이라고 보지 말라.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갈등 국면이 아니라 조정 국면이다.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저런 사안들이 변수로 돌발 변수로 그것도 그냥 변수가 아니라 돌발 변수로 툭툭 튀어져 나올 건데 국민의힘 보고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너무 조용하다.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 왜 이렇게 조용해? 그렇게 일사불란해? 그랬는데 그래 이제 일사불란 그만할게. 때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도 좀 나고 그러는 법이지 뭐 이제 이게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거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설명이고 곧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해찬 무소속 출마 선언했고 출입국 관리법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하고 대통령실 제발 공수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엄히 메시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딱 내고 그걸로 끝 해야지. 아라리 콜콜이 한마디 주고받고 한마디 주고 들고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미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 이재명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 한동훈 이렇게 갈등 국면 만들고 이게 이종섭에 대해서 뭐 특검을 하겠다. 이종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서 뭐 그게 당론이다. 이종섭 특검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에 따라서 이런 분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책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 이 프레임에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가 정확하게 빠져들고 있다. 여기. 오늘 문화일보 석간신문이죠.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나온 신문 일면 톱 황상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안 된다. 이제 그랬었는데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특정 언론을 협박할 의도는 없다라고 했는데 알죠. 협박할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MBC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은 구원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도어 스태핑에서 그 얘기 때문에 또 그런 적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뒤끝에
황상무 이 정신없는 사람이 말이죠. 기자들 모아놓고 아니 요즘 세상에 참 저 황상무 기자 현직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 세상에 엠바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엠바고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했던 얘기가 엠바고입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얘기를 제가 지금 어느 누구한테 들었다. 김영 내일 아침 조간신문까지는 엠바고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5시까지 이제 각 가정이 새벽 5시에 신문 앞에 문 앞에 신문이 떨어질 때까지는 엠바고. 이 세상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이제 이게 엠바고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휴대폰 5만 매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그게 실시간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급이 기자들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다 엠바고라고? 아직도 그거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인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오홍근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경제신문사 사회부 부장이었는데 월간중앙이라고 하는 월간지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제 군사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이제 썼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협박성 전화가 계속 왔다 했었는데 그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게 1988년이네요. 지금 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36년 됐습니까? 36년 전 일이네요. 36년 전 일. 육군 정보사 요원 3명이 가서 엉덩이에다 칼침 놨다는 그때가. 그걸 왜 꺼냅니까? 황상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아주 초년 기자였거나 기자 아니었거나 대학생이었거나 그때 들었을 얘기인데.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